친구가 많은 것이 행복한 삶,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통과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가족이나 친구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편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퇴직이나 자녀들이 장성의 집을 떠나면서 갑자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일이 많습니다. 친구들도 적어지지요. 더구나 집에 가족들이 같이 산다고 해도 저녁에 가족이 모두 같이 모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잠만 같은 집에서 자는 수준입니다. 결국엔 태어날 때처럼 혼자서 잘 살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 채널에 외로움을 타는 80대 구독자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올해 나이 80인데 건강도 좋지 않아서인지 오래 사는 것이 두렵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부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남 이녀나 되는 자식들도 객지에 나가 살고 있다 보니 고독과 외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물론 주위 동년배들하고도 성격상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편인데요. 오래 사는 것도 허망하고 이게 모두 나이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한탄만 쌓여갑니다.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데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아주 멋지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준비하고 준비된 것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늙고 죽어야 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90대 후반 할머니가 노환의 폐렴으로 병세가 심해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였다고 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데 요양보호사가 119를 불러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간 것은 이 집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에겐 아들 셋과 딸이 1명 있는데 서로가 할머니와 인연을 끊고 왕래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2층짜리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1층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과 상가 점포가 있고 2층은 살림집으로 세를 주는 곳이 2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해 전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할머니를 핑계로 2층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들어와 살더니 나중엔 장사 잘하고 있던 1층 점포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할머니 손자가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서 점포에 편의점을 차려 손자를 일하게 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할머니의 다른 자식들도 못마땅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할머니가 상가주택을 다른 자식들 몰래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식들 중에 평소 할머니에게 가장 잘한 자식은 딸이라고 하는데 딸도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1년 뒤에 우연히 알게 된 할머니의 자식들은 할머니를 찾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따졌더니 내가 주고 싶은 자식 내가 주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상관이냐? 라고 하셔서 그날 이후 자식들이 할머니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 2층에 살고 있던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증여까지 받고 나니 어머니를 옆집 할머니 보듯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를 찾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그저 가만히만 계셨어도 다른 자식들이 가끔씩이라도 찾아왔을 것이고
먹을 거며 기저귀 등 사소한 것들을 살뜰히 챙기던 딸도 계속 찾아와 보살폈을 텐데요. 이제는 집에서 거동도 못하고 방치되어 감기가 폐렴이 되도록 모르고 방치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쁜 자식도 있고 덜 이쁜 자식도 있겠지만 부모 것을 뺏으려 입안에 혀처럼 구는 자식에게 넘어가 노년에 아파도 약봉지 하나 들고 오는 자식도 없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자식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그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년의 자식을 믿고 그 자식에게 모든 걸 넘겨버리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재산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자식 믿고 자식 주고 가려고 애쓰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있는 재산 아껴 쓰다가 장례비 정도 남겨두고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식들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인은 예습도 복습도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가기 싫은 길도 있지만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의 길인 것을 이만큼 와서야 뼈저리게 느낀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정신 나이와 마음 나이를 먹으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자연 나이와 건강 나이를 채워 보낸다고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보내든 늙어가면서 보내든 인생길은 앞을 보면 까마득하고 뒤돌아보면 허망한 삶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람답게 늙고 사는 것을 영어로 웰에이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기 좋고 건강하게 나이가 든다는 뜻이지요. 행복하게 늙기 위해서는 먼저 노년의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노숙함과 노련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을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가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노년은 생각과 영혼이 최절정의 경지에 이르는 황금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고의 노후는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은 24시간 자유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나만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여유만만한 여생의 시작을 위해 승리의 나팔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잘 나이 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년 특유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노년의 열정은 경륜과 품격이 따릅니다. 노련함과 여유가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열정이지요. 나이 들어갈수록 이러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이 노후 생활이 즐겁습니다. 흔히 노년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고, 고독이고, 무이고, 병고가 그것입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할 일 없음의 괴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며 이와 함께 노후의 병고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점점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는 시기라고 속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년사고는 열정을 상실한 대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정을 잃지 않고 사는 노후 생활은 빈고, 고독이고, 무이고, 병고가 감히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노년기에 열정을 가지면 오히려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에서 70대에 의하여, 23%는 70에서 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3분의 2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도 연륜 있는 노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하이든, 핸델 등의 유명한 작곡가들도 고희의 나이를 넘어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였습니다. 행복하게 늙기 위해서는 또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 하여야 합니다.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불행의 싹이 돋아나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노욕이 생긴다고 하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폭군 노릇을 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친구나 가족들도 떠나가서 결국엔 대인관계가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과 명예 같은 물질과 욕심을 중요시하는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고 일이나 나 자신만 중요시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초라해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좋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상대방 중심의 인간관계입니다. 어쨌든 오래 살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비움과 내려놓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그것은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잃어버림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도 재물도 그리고 의욕도 어느 틈엔가 자신도 모른 사이에 떠나갑니다. 이것이 노년의 숙명입니다. 인간은 조금씩 비우다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세상을 뜨는 게 아닐까요? 행복한 노년은 무엇인가? 사람답게 늙고 인생이 결국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것으로 마치는 삶의 과정입니다. 내 인생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신념을 갖고서 열정을 다시 가지시는 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방법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